프랑스인들은 최고의 예술성을 자랑하는 도시 파리를 비롯한 뛰어난 문화자산을 보유하여 유럽 어느 나라보다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 프랑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초기 독일의 침공에 4주 만에 파리가 점령당하며 프랑스는 2차 대전 내내 독일군의 점령을 당했고 비시 프랑스라는 괴뢰 정부를 세워서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울했던 독일군 점령 하의 프랑스의 모습과 유태인 학살 그리고 해방 후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무자비하게 저질러졌던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징벌 등 일련의 사건을 프랑스 역사 속에서 돌아보겠습니다. 1940년 6월 13일에 파리가 함락된 후 의회 결의를 통해 전권을 위임받은 페댕이 프랑스의 수반에 등극하게 됩니다. 페댕은 6월 17일 독일과의 협상 끝에 매우 가혹한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결과 5분의 3에 해당하는 북프랑스가 통째로 나치 통치에 넘어가고 나머지 5분의 2의 남프랑스만 자치권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에 세워진 친독 정권인 비시 프랑스입니다. 페댕은 7월 1일 비시에서 신정부를 수립하여 출범했는데 이 신정권은 초기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독일과의 공조하에 나름대로 대전기의 혼란상을 극복하는 등 패전국치고는 그리 나쁘지 않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주권이 독일에 종속되어 제 입김을 내지 못하고 내적으로도 의회 기능이 멈춰버리는 등 국가로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가 수반인 페댕은 본래 프랑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명망 높은 영웅으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베르댕 전투에서 프랑스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는 2차 대전이 터지자 부하 샤를 드골이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조직하고 결렬한 항전에 나선 데 반해 나치 독일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화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페댕은 자신이 이끄는 비시 프랑스는 전후 재건을 위한 발판이고 샤를 드골의 자유프랑스는 현실을 무시한 몽상가들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페댕은 패전을 기회로 프랑스를 개혁하자는 여론에 편승해 인권을 무시한 지나치게 관료적인 사고로 민주정치를 몰락시켰고 결국 페댕 정권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 되었습니다. 페댕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독일군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태는 일단 모면할 수 있었지만 많은 전쟁 물자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1943년 독일의 전쟁 수행을 위해 일할 노동자들을 독일로 보내는 강제 노동제도가 시행되어 200만을 요구했는데 60만의 노동자만 보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로 인해 비시 정부의 인기는 더 떨어지고 레지스탕스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도 있었는데 비시 프랑스는 독일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호응하여 유대인의 사회 참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망명한 유대인들에 대해 혹독해서 7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은 잡혀서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중 대부분이 살해당했습니다. 물론 독일 점령지들 중에서는 그나마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덜한 편이었고 주민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데 협조해서 결과적으로 75%의 유대인이 살아남아서 유럽 내 독일 점령지에서 가장 적은 유대인 희생자를 낸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비교하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 유대인의 75%가, 폴란드는 90%가 희생당했습니다. 1차 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고 임시정부를 거쳐서 성립된 프랑스 제4공화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군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한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부역한 사람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마녀 사냥이 계속되었고 독일군과 어울렸던 여성들에 대해 강제 삭발과 인격 모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전후에 열린 전범 재판에서 패댕은 조국에 남아 어떻게든 국가와 민족을 보전하고 국민을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패댕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고 패댕이 영광급 시절 매우 아꼈던 드골은 전후 총리와 대통령을 역임해 결국 두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독일에 부역한 중재가 있는 인사들이 가차없이 처단당해 비시 정부의 핵심 관료들은 모두 총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나치 협력자 6,763명,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치 협력자는 89,779명에 이릅니다. 프랑스는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레지스탕스의 활약을 대서특필하며 승전국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과연 전승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독일의 협력국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독일에 대항해 싸웠다는 레지스탕스는 사실 주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인구 비율로 따질 때 매우 적은 인원으로 전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인원조차도 레지스탕스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잔뜩 포함하여 과대 포장했다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